이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2020년 SBA 서울산업진흥원이 주관하는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기초역량 아카데미 1기 교육과정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너무 지연이 돼서 죄송하고요. 기다려주신 만큼 좋은 교육 설명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기초역량 아카데미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교육을 받으실 수 있는지, 그리고 어떻게 강사진이 구성이 되어 있는지 이런 부분 궁금하실 텐데요. 우선 간단하게 교육 과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이어서 자주 하셨던 질문들을 추려서 답변을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할 거예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은 수시로 유튜브 라이브 진행 중이더라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저희가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기초역량 아카데미 총괄 PM이신 마미랜서의 박준식 부대표님께서 교육 과정에 대해서 상세하게 소개해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박준식입니다. 저희 좀 늦게 시작해서 정말 죄송하고요. 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가장 큰 키워드는 4차 산업 소프트웨어 기초역량 아카데미 교육명 과정명에 있는 것처럼 4차 산업을 겨냥한 기초역량을 갖춘 인재를 양성하는 교육 코스이고요. 그리고 대상자는 기존의 소프트웨어 개발, 소프트웨어 공학을 전공했었던 전공자가 아닌 비전공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게 가장 큰 특징입니다. 왜 비전공자 대상으로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제가 이따가 장표 중에서 다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표하는 바는 AI, 그리고 데이터 분석, 개발자, 이런 세 가지 기능을 모두 다 갖춘 인력을 양성하는 것이 이 과정의 목표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하나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4차 산업혁명 시대, 그리고 AI, 데이터 세상을 지배하는 시대,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정말로 데이터가 어떻게 세상을 바꾸게 되는 것인지, 그러면 AI는 어떻게 움직이는 것인지, 그러면 이런 새로운 시대에 대한 우리 사람들, 그 다음에 필요로 하는, 기업에서 필요로 하는 인재들은 어떤 인재들이 있는 것인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저희가 알아보고, 먼저 알아보고 좀 지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화면이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제가 마마 형식으로 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이 내용을 보시면 제가 좀 확대를 좀 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이 빅데이터, AI가 유행한다고 하니까 이걸 베이스로 해서 송파구에 롯데월드도 있고 여러 가지 문화재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송파구에 방문하는 그런 유동인구를 분석해서 풍납토성과 관련된 문화재 행사를 좀 잘 기획해 봤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거를 밑에 있는 이제 과장님한테 오더를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 생각에는 그래도 좀 IT 교육도 좀 받으시고 홍보 쪽도 좀 하시고 하셔서 데이터 분석하는 사람도 좀 필요할 것 같고 빅데이터 이런 게 필요하다고 하니까요. 그리고 이런 것들을 좀 분석하려면 개발자도 좀 있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또 홍보 담당자, 행사 담당자 이렇게 모여서 뭔가를 좀 같이 협의해 보면 잘 될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렇게 4개 정도의 분야에 있는 팀들이 모여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를 좀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그래서 이제 홍보 전문가, 데이터 분석가 이렇게 다 모이려고 했는데 일정이 서로 안 맞는 겁니다. 그리고 개발자는 지금 제가 개발하는 일정이 있어서 지금 바로 당장 참여하는 건 좀 어렵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4사람이 같이 모여서 회의하고 일을 같이 하기가 쉽지 않은 거죠. 홍보 전문가는 시간이 없어서 그렇고 데이터 분석가는
API 연동하려면 개발도 필요한데 그 부분은 자기가 잘 못할 것 같고 이렇게 고민하고 뭐 부총장님이 이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진행이 안 되는 거죠. 그때 이제 최근에 데이터 그리고 개발 교육을 받은 새로운 인턴이 이 얘기를 옆에서 듣고 있다가 과장님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라고 건의를 하게 됩니다. 이 인턴은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자 코스를 이렇게 이수한 그런 친구이고요. 전공은 IT 전공이 아닙니다. 마케팅이나 홍보 쪽 전공을 했었던 사람인데 SBA 과정에 데이터 분석 개발자 코스 과정을 이수를 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인턴으로 그 송파구청에서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이 친구가 듣기에 이런 과정들이 자기가 기존에 했었던 그런 과정들하고 좀 흡사해서 배웠었던 과정들하고 좀 흡사해서 그걸 해보겠다고 이제 그 제안을 한 겁니다. 자, 이 인턴이 이제 고민을 하면서 그 정리를 했었던 거는 첫 번째, 서울시하고 통신사하고 그 기지국의 그 접속이나 이런 부분들을 서로 데이터를 익명 정보로 제공하는 것들을 협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카드사에서도 서울시에서 이렇게 그 카드 매출이 일어나는 내용들을 익명 정보, 그러니까 개인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매출 정보를 서울시와 같이 이렇게 데이터를 공유하는 그런 협약들이 있는데 이 데이터가 이 데이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는 인턴은 먼저 통신사 API를 연결을 해서 송파구 관내 기지국의 유동인구를 데이터를 뽑아서 이제 파악하기 시작합니다. 이건 API 연동을 해야 되기 때문에 약간의 개발이 필요한 거죠. 두 번째, 카드사도 마찬가지로 API 연결을 해서 관내 결제 그 유형들을 금액별로, 그 다음에 장소별로, 시간대별로 이런 데이터들을 뽑아서 이제 분석을 하게 됩니다. 자, 이걸 이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파이썬이라는 개발 도구도 필요하고 이거를 잘 이렇게 보여주도록 하기 위해서는 R이라고 하는 그 데이터 분석 시각화 도구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활용을 해서 이 친구가 이제 데이터를 분석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 친구의 전공은 홍보였습니다. 그래서 홍보나 행사를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지 분석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20대, 30대 인구가 어느 지역을 많이 가고 그쪽에서 어떤 이렇게 물건들을 사고 음식을 먹는지 분석을 하는 거죠. 그리고 30대, 40대, 그 다음에 50대, 60대 그런 사람들의 행동 반경, 그 다음에 오는 요일, 시간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이제 풍납토성과 관련된 행사를 기획을 하는 겁니다. 이런 데이터가 있으면 아무래도 이제 여러 가지 행사나 이런 부분들을 잘할 수 있겠죠. 지금 이 모델로 제가 선정한 그 홍보학과 출신의 이 인턴 학생은 이런 과정들을 교육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제 활용할 수 있게 된 거죠. 이런 인재를 이제 융합 인재라고 얘기를 하고요. 이런 융합 인재만이 쉽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문제를 풀 수 있고 또 새로운 어떤 그 모델들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을 이렇게 보유하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IT 비전공인 학생들 내지는 비전공 경력 단절 여성 이런 분들을 저희가 이제 그 대상으로 하는 교육을 삼은 이유는 바로 그 비전공 학생들이 다 나름대로의 경영 내지는 마케팅, 홍보, 심지어는 예술 이런 쪽에서 다 이렇게 이론이나 이런 분들을 배우셨던 분들이고 또 실제로 일도 하셨고 그렇습니다. 이런 분들이 이제 IT 관련된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 이런 부분들을 익히게 되면 융합 인재로 이제 재탄생하게 되는 것이죠. 간단히 이 융합 인재에 대한 정의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요. 지금 저희가 양성하려고 하는 인재의 목표 사항을 좀 간단히 정리를 했습니다. 가운데 있는 도메인 나리지라고 하는 부분은 자기가 그동안 겪어왔었던 경력, 쌓아왔었던 경력, 그리고
학교에서 전공했었던 전공, 지식 이런 부분들이 도메인 나뉘신 거죠. 이 홍보학과 출신의 이 학생은 학교에서 홍보하는 방법들, 그다음에 행사, 마케팅 등등 여러 가지 이론들을 배웠겠죠. 그리고 이제 그 친구들이랑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이런 경력들을 또 쌓았을 거고. 그리고 이제 왼쪽에 있는 테크놀로지, 이쪽은 기술입니다. 융합 인재가 되려면 도메인 나리지도 이렇게 있어야 될 거고요. 그다음에 기술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프로그래밍을 한다거나 설계를 한다거나 하는 이런 기술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고요.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데이터 시대, AI 시대를 살고 있는 현재이기 때문에 데이터를 잘 다룰 수 있어야 됩니다. 이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정의를 할 수 있는데요.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 감수성 그리고 지식 이런 능력들이 필요한 거죠. 이런 것들을 통해서 데이터를 분석하고 통계화하고 또 구조화할 수 있는 능력들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세 가지 키워드, 도메인 날리지는 이미 기존에 다 경력을 쌓아오시는 것들이고요. 여기에 추가해야 될 부분이 왼쪽에 있는 테크놀로지하고 오른쪽에 있는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갖게 되면 이런 융합 인재로 거듭날 수 있는 자질을 갖추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그 몇 가지 한 세 가지 정도의 그 융합 인재 사례를 좀 이렇게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글자가 잘 안 보이시겠지만 제가 좀 이렇게 자세히 읽어드리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제일 왼쪽에 있는 산업공학과 출신의 학생입니다. 이분은 산업공학과를 나오셨고, 그 다음에 이제 반도체 검사 장비가 있습니다. 이 반도체 검사 장비의 품질 관리를 하는 역할을 직장에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생산되는 데이터들이 보통 반도체 공정에 가면 공정 데이터라고 해서 생산 속도, 에러율,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생산 조건에 그렇게 맞는 기계의 동작 속도 이런 것들에 대한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요. 이런 데이터들을 계속 쌓아놓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워낙 데이터들이 방대하기 때문에 잘 활용을 잘 못하는 거죠. 근데 이 산업공학과 출신 이분이 데이터 분석하고 개발 과정을 이렇게 배웠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 업무에 있는 이 데이터들을 봤더니 이 데이터들을 잘 활용을 하면 부품이 교체되는 시기를 예측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장애가 발생하는 징후들을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보면 그 장비에서 발생하는 진동을 측정하는 데이터들, 그 다음에 몇 회나 이 검사를 수행했는지 하는 숫자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장애가 발생할지 부품을 언제 교체해야 될지 하는 것들을 기존에는 그 예측하는 정도가 좀 불투명하거나 정확하지 않아서 거의 정확하게 예측을 할 수 있는 거죠. 실제로 공장 쪽에 가서 AI로 장애 발생 징후를 사전에 이렇게 탐지해내서 사전에 기계를 그 보수하고 그래서 장애 때문에 기계가 멈추는 일이 없도록 하는 것들에 AI 실제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산업공학 출신의 이유는 데이터 분석 그리고 개발 이 과정들을 이렇게 통해서 자기 능력을 훨씬 더 이렇게 높일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홍보학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송파구 사례처럼 지자체 홍보 담당자로 일을 하고 있죠. 전공 홍보를 이렇게 했고요. 데이터는 유동인구, 관광객 데이터, 그다음에 카드 결제 데이터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바탕으로 관광객 우리 그 구에 반내에 들어오는 유동 인구들을 파악하고 이분들을 대상으로 좀 더 우리 구에 송파구에 더 많이 머물 수 있도록 문화 행사를 기획을 하는 것이죠. 그분들의 그 상품 구매의 특성, 그 다음에 이제 음식을 어떤 거 먹는 것들, 그 다음에 송파구에 오면 롯데리아를 가는 건지, 흥남소서를 가는 것인지, 아니면 한강변을 가는 것인지 여러 가지 데이터를 통해서 적절한 행사를 기획하고 유동인구를 이렇게 묶어두는 거죠. 이렇게 묶어두면 관내에서 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더 많이 발생을 하고 송파구가 더 활성화되는 그런 계기가 되겠죠. 실제로 지자체에서 제주도 같은 경우도 그렇고 송파구도 그렇고 유입되는 인구에 대한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실제로 수행하고 있는 과정들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세 번째 케이스는 국어학입니다. 국어 공과 출신, 언어학 출신이 AI를 한다는 게 좀 이상하게 느껴지지 않으세요? 그런데 실제로 음성인식 분야에서 국어학 출신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이분은 국어학을 학부 때 하시고 언어학 박사를 이제 하셨죠. 그리고 나서 학교에서 연구 조교로 일을 하셨습니다. 근데 이 연구 조교로 일을 하던 중에 언어 관련돼서 AI 스피커 요즘 많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음성인식을 하려면 음절, 음소 이런 분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야 되는데 여기에 필요한 언어학자들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 해당 학교랑 같이 연구 과제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국어학을 했었던 연구 조교 출신의 이분은 그 과정을 들어보니까 언어의 구조를 파악하고 음성 그 데이터를 구조화시키는 그런 부분들을 이렇게 하면서 AI에 대한 매력을 되게 많이 느꼈어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 문과 출신이어서 뭐 코딩이나 뭐 그 데이터 분석 이거 잘 하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한번 시도해보자라고 해서 시도를 해서 그 데이터 분석하고 그리고 개발 과정을 다 이렇게 이수를 했습니다. 뭐 성적이 아주 우수하지는 않았지만 그 과정을 통해서 데이터 분석을 이렇게 하는 거고 그다음에 음성 데이터는 이렇게 다루는 것이고 그리고 개발을 어떻게 하는 것이고 하는 것들에 대한 대략적인 아웃풋을 이제 알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이분은 어디에 입사를 했냐면 모 텔레콤 회사의 음성 인식 알고리즘 개발팀에 입사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 개발팀이 다른 언어학 하시는 분들하고 일하는 거를 서로 이제 일종의 생각이나 사고방식 이런 부분이 달라서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겪는 겁니다. 그런데 이 과정을 들었었던 이분이 알고리즘 개발팀하고 일하는데 연계 업무를 너무 잘 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개발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고 있고 음성 쪽의 구조와 프로그램의 개발 구조를 서로 엮어줄 수 있는 그걸 일치시켜줄 수 있는 그런 역할들을 중간에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언어학자이긴 하지만 AI, 데이터, 그리고 개발 쪽에 대한 정보나 이런 지식들을 갖게 되면서 이분의 가치가 엄청나게 올라가는 거죠. 개발팀에서 이분이 없으면 음성인식 관련된 부분에 더 이상 이렇게 개발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라고 하는 평가를 받을 정도로 이분의 역할이 지대했습니다. 제가 서론이 너무 이렇게 길게 이렇게 설명을 드렸는데요. 기존의 그 문과나 뭐 공대도 IT 관련되지 않은 공대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이 어떻게 IT 쪽 그 기술들을 익힘으로 인해서 실제 어떤 부가가치, 그 다음에 자기 본인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것인지 사례를 좀 자세하게 제가 설명드리기 위해서 길게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수업부터는 좀 빨리빨리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사람들이 지금 제가 소개해드린 뭐 3가지 사례가 있는데 이보다 훨씬 더 많이 있지만 그럼 도대체 무엇을 배워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렇게 하면 과연 역량 개발은 잘 되는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제 아까 제가 처음에 융합인재가 되기 위해서는 도메인 알리지, 기존에 보유하고 계신 전공 부분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왼쪽에 테크놀로지가 있어야 되는 거고, 오른쪽에 데이터 리터러시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됩니다. 저희가 이 과정에서 테크놀로지 과정에 있어서는 파이썬, 그리고 AI, 빅데이터 이런 기술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데이터 리터러시 영역에 대해서는 통계, 분석 이런 지식들을 알려드릴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떤 과정들이 있는지 좀 세부적인 것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테크놀로지 부분입니다. 제가 파이썬,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AI, 빅데이터 이렇게 기술을 배울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정 자체가 기본 과정하고 특화 과정으로 지금 구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 그리고 특화 과정에서 배우는 부분 서로 약간씩 다른데요. 이 부분은 뒤에서 제가 한 번 더 설명을 기본 과정의 일정, 그리고 특화 과정의 일정 설명드리면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본 과정에서는
파이썬, 프로그래밍 랭귀지 기초이죠. 이런 부분들을 배우고, 그리고 데이터를 다루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이 되는 프로그래밍 할 때 필요한 자료 구조, 그 다음에 알고리즘, 이런 부분들을 또 배웁니다. 그리고 데이터를 이렇게 어디에나 저장하고 다루고 또 정렬시키고 하려면 데이터베이스라고 하는 걸 사용을 해야 되고요. 이 데이터베이스 SQL을 배우고 또 적은 양의 데이터가 아닌 방대한 양의 데이터를 다루기 위해서 GFS, 하드, 메발 이런 그 스파크 이런 대용량 데이터를 처리할 수 있는 기술들도 함께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필요한 컴퓨터를 어떻게 잘 활용할 수 있을 것인지. 그러니까 컴퓨터를 데이터를 많이 다루기 때문에 컴퓨터를 최적화해서 사용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컴퓨터에 여러 노트북에 다 들어있는 파이프라인 구조, 스레드 구조 이런 부분들을 좀 배워야 실제로 고성능의 그러니까 데이터들을 고성능으로 처리할 수 있는 능력들을 보유하게 되는 것이죠. 이러한 기초적인 부분들을 이제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화 과정에서는 인공지능 특화 과정과 빅데이터 특화 과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기본 과정을 모두 다 이수하신 분들에 한해서 그 AI하고 빅데이터 특화 과정을 들으실 수 있는 그런 특혜를 드리게 되는 거고요. 과정이 기본 데이터가 특화 과정으로 나눠져 있고 기본 과정은 기초적인 부분들을 프로그래밍 랭귀지, 자료구조, 알고리즘, 데이터베이스, 데이터 처리 이런 부분들을 배운다라고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데이터 리터러시, 데이터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데이터를 어떻게 내가 읽고 데이터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실제로 개발자들이 소프트웨어를 개발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고 실제로 일을 많이 하고 있지만 데이터를 보고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해? 이 데이터를 어떻게 가공해야 되겠어? 라고 하는 데이터를 해석하는 부분들에 대한 기본적인 것들을 배우지 않았기 때문에 데이터를 제대로 다룰 수 있지 못합니다. 결국에는 통계학자나 통계 분석 쪽 하시는 분들이 다 와서 같이 협업해서 이제 일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협업 과정을 통하게 되면 좋은 점도 있지만 이 협업 과정이 잘 안 될 경우에는 실제로 서로 다른 얘기들을, 다른 아웃풋을 만들어낼 가능성들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제 융합인재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고 있는 거고, 융합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앞장에서 제가 설명드린 기술, 이 기술을 이제 배우시고 난 다음에 데이터를 어떻게 분석하실 것인가, 할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또 배워야 됩니다. 여기에는 이제 통계, 데이터 분석, 그리고 이 데이터가 숫자만으로 되어 있을 때는 판별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시각화시키는 과정, 이런 부분들이 필요하고요. 좀 세부적으로 보면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확률과 통계, 저희가 고등학교 확률과 통계 배우긴 했었지만 동전 악명과 뒷면을 이렇게 몇 번 나오게 할 거, 주사위 몇 번 나오게 할 거,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을 배웠었죠. 그런데 이제 데이터 분석을 위한 확률과 통계는 약간 좀 다른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이스는 비슷하긴 하지만 좀 더 고급스러운 확률과 통계를 배우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제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A/B 테스트, DD, 그 다음에 코절 임팩트, 이런 그 데이터 분석 마케팅에서 주로 많이 사용하는 이런 기법들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또 배우게 됩니다. 통계나 데이터 분석을 하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들이 인구 통계, 그리고 두 번째 마케팅 통계,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래서 마케팅 통계와 관련된 특화된 그런 코절 이펙트 같은 것들을 배우면서 실전에서 내가 얘를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좀 자세하게 배울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좀 더 이제 깊이 들어가면 통계에 좀 이론적인 부분들이 좀 많이 있긴 한데 이런 이론적인 부분들이 베이스가 되어 있어야 데이터들을 쉽게 요리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회귀 분석, 분집 분석, 상관 분석, 분산 분석, 이런 회계적인, 통계적인, 기본적인 부분들도 이제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상의 과정은 그냥 이론만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파이썬을 가지고 실습할 수 있도록 하는 과정들을 다 거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통계 데이터, 뭐 이런 수준에서 머무르지 않고요. 이 수학 시간에 배웠었던 통계 데이터를 어떻게 파이썬 프로그램으로 내가 작성할 수 있을 것인가. 이 통계와 관련된 많은 함수들을 내가 어떻게 파이썬 프로그램 랭귀지에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소중한 부분들을 배울 수 있는 기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파이썬 라이브러리를 이용한 정규식 이해 이런 부분들, 그 다음에 데이터 분석에 필요한 선형 대수의 개념, 최적화 이론, 뭐 라인 서치, 다변량, 최적화 이론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이런 언덕길이 있으면 이 언덕길에서 비가 올 때 물이 흘러가는 궤적들이 있습니다. 중력과 그 다음에 언덕의 유형에 따라서 이 물이 흘러가는 궤적, 그 다음에 여기에 쇠구슬을 놨을 때 이 쇠구슬이 굴러가는 궤적, 이런 부분들을 측정을 하는 게 바로 최적화 이론이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배우게 되면 실제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한 많은 통계나 이런 부분들을 예측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는 것들이죠. 좀 고급스러운 통계 과정이라고, 분석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데이터 리서치의 마지막 과정은 역시 시각화입니다. 데이터를 제가 아무리 잘 분석을 해도 결국은 그걸 보기 쉽게 편하게 보여줄 수 있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나라 통계청에서도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결국 국민들에게 발표하는 것은 이제 도표와 같은 형태로 보여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데이터를 시각화하는 다양한 방법들, 그 다음에 분류하는 다양한 방법들에 대해서도 배울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이런 부분들이 다 되어지면 아마 데이터를 해독하고 데이터를 바라보는 시각, 그 다음에 이 데이터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에 대한 부분들을 아주 쉽게, 그 다음에 이걸 그러니까 깨닫는, 그런 바라볼 수 있는, 분석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이걸 뭐라고 할까요? 굉장히 대단한 어떤 감수성 같은 것들이거든요. 숫자를 보면서 이 속에서 어떤 의미를 파악하는 것들, 이런 습관들, 그다음에 이런 이론들을 배우게 되는 것들은 쉽게 오지 않는 기회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이 과정들을 가르쳐 주실 강사님들에 대해서 간단히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파이썬에 대해서는 김행수 교수님이 여러분께 아마 강의를 해주실 거고요. 초보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보 이제 경력단절 여성을 대상으로 이제 많이 가르치신 경험이 있으셔서, 그래서 아마 좀 굉장히 친절하게 문과생이어도 파이썬을 이렇게 어느 정도 이렇게 약하신 분들, 프로그래밍 랭귀지 약하신 분들도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통계학 부분의 이부일 박사님. 이부일 박사님은 통계 쪽의 강의를 엄청나게 많이 하세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초보자 대상으로 처음에 통계가 뭔지 잘 모르시는 분들한테 이제 강의하는 그런 경험들이 굉장히 많으셔서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친절한 강의가 있을 것입니다. 근데 이 이부일 박사님은 굉장히 통계를 꼼꼼하게, 그러니까 가르치는 게 아니고 학생이 얼마나 이해하는지 이런 부분들을 되게 많이 챙기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아마 과정이 힘들지라도 이부일 박사님하고 한번 과정을 거치게 되면 통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렇게 수준에 올라와 있는 그런 결과를 얻게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박수현 팀장은 지금 현재 안랩 개발팀장으로 일을 하고 계시고요. DB 쪽과 관련해서는 엄청난 개발 경험과 노하우를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리고 실제 강의도 많이 하신 경험을 갖고 있습니다. 이 박수현 팀장님은 현업에서 일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기존의 학교에서 그냥 데이터베이스를 이론적으로 배우고 단지 프로그래밍하고 이렇게 했었던 교육과는 완전 차원이 다른 실무에 가장 근접한 그런 경험들을, 그런 교육을 여러분께 해주실 수 있는 장점을 갖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실제로 박수현 팀장님한테 배우시게 되면 실전에서 많이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련된 노하우들을 아마 많이 배우시게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학원 팀장님, 이분도 안내 서비스 개발 팀장으로 근무하고 계십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 데이터 분석과 관련된 가장 실력 있는 분, 그리고 강의를 가장 많이 하시는 분, 그리고 또 학생들이 제일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설명하시는 분, 그리고 가장 결정적으로 학생들에게 인기가 제일 높으신 분을 뽑으면 바로 정학원 팀장님을 뽑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분을 모셔오는데 엄청난 힘이 들었어요. 꼭 모시고 싶었던 분들이고, 우리 그 수강생들에게 정말 데이터 분석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분들을 하나에서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잘 가르쳐 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전달력이 굉장히 좋으세요. 그래서 가르치시면 학생들이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정학원 선생님은 그만큼 잘 가르치시고 끝까지 책임지고 가르치려고 하시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인기도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여기 네 분 그 선생님들은 다들 그 아마 초보자 여러분들을 잘 리딩하실 수 있고 어느 정도 그 궤도에 올려놓으실 수 있는 그런 실력들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고, 많은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학생들의 마음을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선생님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선생님들한테 이렇게 배우는 것도, 가르침을 받는 것도 아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교육 일정 지원 안내 부분을 설명드리고 오늘 일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교육 일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교육 일정은 아까 제가 기본 분야하고 특화 분야 두 가지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기본 분야는 8월 10일서부터 10월 15일까지 매일, 그러니까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계속 진행되는 과정입니다. 이 접수 마감일은 7월 30일 목요일까지고요. 약 한 일주일 정도 지금 남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속히 등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화 분야는 빅데이터 분야하고 인공지능 분야가 있습니다. 각각 한 달씩 이렇게 교육 과정이 잡혀져 있고요. 10월 20일에 빅데이터를 시작하고, 그리고 11월 17일서부터는 인공지능 과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과정은 교육 과정이 기본 분야 교육 일정하고 약간 좀 차이가 있습니다. 화요일에서 금요일까지 나흘 동안은 저녁 7시에서 10시까지, 22시까지 교육을 하고요. 그리고 토요일 날은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교육을 하게 되는 일정이 약간 좀 주로 야간하고 토요일 날로 이렇게 맞춰진 그런 과정으로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교육 신청 안내 부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기본 분야 신청을 7월 30일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특화 분야는 기본 분야가 끝난 다음에 상세한 것은 다시 안내를 드릴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기본 분야만 우선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7월 30일까지 등록을 하셔야 되고요. 등록하실 수 있는 페이지는 여기 화면에 있는 QR코드를 지금 스크린 캡처해서 활용을 하시거나, 아니면 맘잡고.com/sba2라고 하는 그 페이지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기에 이제 기본 분야 모집 안내글이 있습니다. 이 부분 참조하셔서 지원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채팅창에 여러 가지 질문들 이렇게 많이 이렇게 올려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노트북을 바꾸는 바람에 그 소리가 좀 깔끔하지 못해서 좀 죄송하고요. 질문 내용 올라오고 있으면 제가 좀 몇 가지 확인을 해서 이 자리에서 발표를 드리고, 또 필요한 부분은 저희 모집 안내 페이지에 질문을 올려주시면 저희가 해당된 곳에서 또 그 댓글로 답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김종님 혹시 질문 올라오고 좀 취합된 게 있을까요? 네, 세 가지만 정리해서 여쭤보면 좋을 것 같아요. 시간이 간단하게 끝낼게요. 올해 또 이런 프로그램을
프로그램을 열 계획이 있으신지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올해 이거 끝나고 또 있나? 아, 네. 이게 매년 이렇게 한 차례씩 있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그 서울시 예산으로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이번 그 8월 10일 날 시작해서 12월 특화 분야까지 끝나는 그 일정이 딱 한 번만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두 번 없이 꼭 이번에 등록을 하셔야만 된다는 거 강조를 드립니다. 네. 네, 그리고 혹시 온라인 수업이 이렇게 보통 생각하는 인터넷 강의처럼 녹화해 놓은 걸 올려놓으시면 아무 때나 들으면 이수 인정이 되는지 아니면 동시간이고 실시간으로 들으셔야 되는지 궁금하시다는 게 있어요. 아, 네. 온라인 수업은 그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을 합니다. 아마 저희 안랩쌤 우리 맘잡고 네트워크 선생님들 강의 아마 안랩쌤에서 들어보셨을 텐데요. 그것처럼 라이브 수업으로 진행을 하고 요즘 대학생들도 학교에서 교수님이 이제 동영상 콘텐츠가 아닌 선생님하고 라이브로 이렇게 진행되는 그런 수업들 많이 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수업 중간에 퀴즈도 나가고 수업 중간에 과제도 제출을 하고 하는 수업과 동일한 형태의 라이브 수업입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학습 효과를 좀 높이도록 하기 위해서, 집중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그렇게 그 언택트 교육의 교수법을 저희가 구사를 해서 강의를 이렇게 진행하도록 합니다. 그래서 아마 학습 효과는 그냥 동영상 콘텐츠를 들으시는 것보다 훨씬 더 이렇게 높을 것으로 생각이 되었습니다. 네, 그리고 대학교 마지막 학기를 앞두고 있는 졸업 예정자이긴 한데 좀 학점이 남아있기는 하다. 혹시 학업이랑 병행이 가능할지 궁금하시다는 분이 계시거든요. 아, 네. 아마 4학년 2학기면 아마 학점 이수를 제가 잘 모르긴 해도 학교마다 좀 상황이 다르겠죠. 교수님께 좀 말씀을 드리고 취업 과정에 교육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하시면 아마 리포트나 이런 형태로 대체가 되는 과들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과정이 기본 교육이 낮 시간에 하는 게 2달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2달 하고 약 한 5일 정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0월 15일까지 그렇게 진행이 되는 거라서 그때까지는 낮 시간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는 이제 특화 과정은 저녁 시간에 들을 수 있기 때문에 저녁 시간에 아마 낮 시간을 수업 시간에 이렇게 활용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 교수님하고 잘 얘기가 되시면 아마도 학업하고 병행도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희가 졸업 예정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또 상당 지금 코로나 때문에 오프라인으로 하는 수업에 대한 일정이 좀 불투명합니다. 그래서 아마 온라인으로 진행되는 이렇게 시간들도 좀 꽤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까지 고려를 한다면 아마도 학업과 병행하는 것도 문제 없으실 거고, 그리고 또 우리 경력단절 약간 여성이라고 이제 표현이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재취업을 이제 자기 경력을 계속 이제 이어가고 싶으신 우리 맘들께서는 아마 온라인 과정이나 이런 부분들 이렇게 있을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까지 좀 고려를 하시면 실제로 아침 9시서부터 저녁 6시까지 이렇게 공부하는 시간을 좀 부담을 좀 줄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고려를 하셔서 이번 기회에 데이터 관련된 거를 내가 꼭 이렇게 접하고 그다음에 역량을 개발해서 좀 경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더 이렇게 살릴 수 있는, 그래서 사회 진출이나 이런 부분들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혹시 또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요, 저희 홈페이지에나 아니면 맘잡고 페이스북이나 유튜브 댓글이나 다양한 방법으로 아니면 전화를 주셔도 되고요.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설명회 진행했고요. 그동안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